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흙공 빚는 남자입니다. 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공을 도자기로 예쁘게 구워서 이렇게 구슬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번호 써가지고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 흙으로 흙수저 공부법. 자, 불안과 안심.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자신의 흙수저 공부법이 뭐냐 그랬더니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자, 불안해하지 말라. 말라라는 말은 저는 안 좋아하고요. 뭐 해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불안해하지 말라.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뭐뭐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해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반대는 뭐야? 안심해라. 안심? 그것도 안심인데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함정을 파고. 자, 불안과 안심인데요. 네.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왜 불안할까요? 이게 될까? 이렇게. 네, 될지 안 될지.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이란 게 전제가 되어 있죠? 네. 하고 고민해요. 하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 열심히 공부하면 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긴 해. 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요? 이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럼 많은 애들이. 네. 그러니까 될까? 그러면 하고 고민해라. 그러니까 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라. 네. 그렇죠? 하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한 애가 있으면 네. 이것도 문제예요. 본인의 한계치를 돌파할 만큼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100% 돼요? 자, 이 안심이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이 성공을 누적시켜서 자존감이 된다면 건들진 않아요. 네. 자신감이 뭐라고요? 자신감이 누적되려면 뭐라고요? 소소한 성공을 해야 돼요. 작은 거. 네. 매일매일. 게임처럼. 네. 소소한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자신감이 이제 강해지면 자존감이 돼요. 자존감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면 안심해도 되죠. 네. 그런데 100% 안심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이건 자존감으로 좋을 수 있지만 이 불안감도 나의 반성, 내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변화하고 발전 중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변화하고 발전 중이니까 당연히 안정감 있게 딱 고정된 게 아니니까 불안감을 자동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적당한 스트레스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죠. 불안해하지 마라. 믿고 해라. 뭘 믿어? 자신의 행위를 믿어요. 믿음이란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루하루에 볼펜 하루에 한 자로 썼으면 믿을만 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감히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수치, 내가 했던 한계치의 공부를 계속 체크해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수치는 믿을 수 있죠. 네. 그 수치를 어떻게 통계냈느냐도 또 묘하게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센 거. 집중은 안 했는데 공부 시간 많았다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치를 보면 네. 이 불안과 안심 사이에 뭐가 돼요? 객관화가 돼요. 자, 이건 불안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된다면 네. 자, 이거를 했는데 이게 부족해요. 불안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걸 느끼겠죠. 이 불안한 거라는 것은 뭐에서 온다고요? 막연함에서 와요. 막연하게. 그럼 뭐가 불안해 써봐. 그랬더니 이거요. 그럼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막연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놔야 돼요. 적어서. 자, 어떤 학생이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식에 올리면 도대체 몇 가지를 올려줘야 되냐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300가지 정도 공부법 찍은 걸 전부 다 링크해서 쭉 붙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5글자 있었어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그걸 개선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정감이라는 게 오죠. 안정감. 감정이. 왜? 실천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안정감은 성취감 속에서 오게 되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죠. 네. 자,
그런데 흑수저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 이것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서울대 가면 뭐해? 나중에 공부하다가 그죠? 공부하다가 서울대 갔어요. 그러다가 대기업 갔어요. 그러다가 명퇴 됐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안심 사이에 시각차를 생각해 보세요. 시각. 이 큰 시각으로 볼 때, 네. 자 우주 속에서 지구는 먼지만 해요. 그럼요. 먼지에서 우리는 붙어 살고 있어요. 네. 별것도 아니네. 음. 그러면 안 불안하죠. 네. 그런데 당장 이제 대학 가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그러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의 부분과 부정의 부분은 다 상존, 같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네. 바라보는 시각에서 산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보면 구렁이고 이렇게 보면 절벽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과 안심이라는 것처럼 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학교 한문책에 대소 뭐라고요? 대소, 선후, 경중.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둘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네. 그럼 몇 가지예요 벌써? 8가지. 8가지의 조합수의 검증이 생겨요. 대소선후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먼저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그게 가벼운 일이냐? 무거운 일이냐? 이거 네. 이게 뭐 본질적이냐? 중심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보조적인 일이냐? 뭐 이런 것처럼 파생돼서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죠? 먼저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처럼 이 판단의 기준에서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한 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공부법을 개선하면 어마무시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단 하루에 한 가지를 개선했으면 한 가지를 누적해서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어마무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흑수저가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것이냐 모른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의 판단도 있지만 상대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만족감, 삶에 대한 시각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 불안감은 깨지지 않고 안심했다는 것도 이렇게 너무 편협한 폐쇄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삶의 문제니까 학습이 아니라 공부 맞아요. 자, 내가 왜 흑공이라고 한지 아세요? 학습과 공부는 다른 거. 공부하고 학습은 다릅니다. 공부하고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거고 공부는 학습이 이만큼이 있으면 공부는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 그런데 뭐라고요? 흑수저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흑수저 철저히 인정하자는 거죠. 네. 이 흙을 빚어서 내 열정으로 땀방울로 내 땀방울 섞어서 그 다음에 많이 치대고 그 다음에 내 열정으로 2번 정도 구워서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2번. 2번 정도의 고비는 넘길 각오를 하고 그래서 한 번 넘겼다고 생각하고 2번 넘잖아요. 그럼 이게 한 번이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럼 또 2번 넘겼나 해서 또 넘겨봤어요. 2번을. 그럼 이게 2번째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2번 넘긴다고 각오하고 공부를 한다면 네. 불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 자세에서 이건 미래잖아요. 네. 미래. 현재를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었는가 없는가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공부의 일부인 학습이잖아요. 학습, 그죠? 네. 학습
해서 자 불안해요. 자 기대를 갖는 거, 그죠? 엄청나게 내가 발전할 것이다. 이건 나중 일이라는 거죠. 이 행복이 모여서 누적된 결과라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이건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욕심을 가져요. 뭐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하려고 마음심이니까. 왜 그러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컵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책 보면 컵이 반이나 나와서야 긍정적이래. 네. 그러니까 어떤 애가 50점이나 맞았잖아요. 공부 안 할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불안해요. 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전에 같이 생각했던 불안과 안심. 네. 안심도 필요하고 불안도 필요하고 불안도 좋을 수 있고 안심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하루하루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너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 현재. 한순간에 자 보통 예를 들어서 S대 들어간 만점 맞이 네. S대 못 같아요. 그 본계 과목이 안 맞는죠. 이게 S대 조건에. 그래서 연대 의대를 갔다고 만점 맞았다고 치는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은 하루살이라고. 나쁜 표현인가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이 일에서 하루에서 14일까지 산다는 걸로 아는데 네. 어쨌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 충실히 살았는데 이 지금 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갖도록 계획도 짜고 반성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향성으로 못 가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주일치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했던 누적 기록부를 가지고 본인이 개선하고 이 형광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 누구한테? NPC한테. 선생님. 그러면 이 NPC가 어떻게 해줘? 수정. 친절하게 퀘스트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거를 직접 못했어.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못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전교 1등을 못해도 뭘 만들어요? 전국 1등을 만듭니다. 본인이 전국 1등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정현이 이 4강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코치는 4강 이상이었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방향성에 대한 큰 것은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가 진정한 선생들이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하루하루는 본인이 하지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경우에 상담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상담 중독 걸렸다고. 맨날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돼요? 상담 중독 걸렸다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위안을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 불안하면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됐어. 그러면 되는데 네. 저 잘하고 있죠? 얘 위안만 바라는 거야. 왜 지금은 잘하지만 여기서는 잘했지만 다음에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위안인데 어떤 애가 불안해해서 그럼 좀 더 해 하고 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못해요. 에너지를 빼먹어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재되어서 있더라도 능력껏 성취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폭발적으로 후반기 해야 되니까.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제 흑공 불안한 것 당연한 것이고, 그죠? 네. 안심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네. 정리로 문장으로 뭘로 만들죠? 중용. 현재 하고 있다면 네. 무언가 하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라. 현재 하고 있는 걸 믿어라.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라?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관조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 소소한 성공을 누적시켜. 소소한 성공을 누적시켜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